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종목 딱지를 떼고서 처음 열리는 장이기 때문에 주주분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종목 딱지를 뗐다는 게 아니라 금요일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0% 상승을 보여주면서 투자 경고 종목 딱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한광통신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장 초반 강하게 대한광통신 주가가 눌리자마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가의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오자마자 프로그램에서의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 막판에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0% 보합권의 움직임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 0% 보합권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한광통신 주가를 끌고 오고 있었던 큰손 세력들의 의도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투경 딱지를 뗀 큰손 세력들의 의도가 월요일 시장에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투경을 해제시킨 큰손 세력들의 의도가 뭔지, 월요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주주분들이 유튜브 틀었다가 우연이라도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화이팅 신고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경 딱지가 떨어진 대한광통신이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금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강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하락을 할 거다 얘기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미국의 광통신 대장주죠.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가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야간 선물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장 흐름만 보더라도 충분히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대한광통신 큰손 세력들 0%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투경 딱지를 해제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대한광통신 큰손 세력들 사실상 가장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만들면서 투경 딱지를 해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보합권의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건 저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광통신이 조정을 받으면서 투경 딱지가 해제가 됐다면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까요? 매도를 했을까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큰손 세력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전부가 수익권인 종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서 투경 딱지 해제가 나왔다면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투매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큰손 세력들이 투경 딱지를 해제했다는 건 개인들의 이탈을 막아서면서까지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기 위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큰손 세력들이 0% 보합권을 만든 의도가 단순히 개인들의 이탈을 막고서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장 초반 개인들의 매수세가 쏠렸을 때 손바꿈을 진행하기 위함이었다면 월요일 시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생각해봐요.
지금 대한광통신을 원래부터 가지고 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매수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을 조금 더 끌고 갈까 아니면 매도를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선택지에 매수는 가져가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큰손 세력들이 결국 자신들의 매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경 딱지가 떨어지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죠. 게다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간회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2%큰 상승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초가부터 갭 상승 구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투경 딱지가 떨어지면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통신 섹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충분히 개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월요일 시초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구간은 이어나갈 수는 있지만 이 상승 구간이 세력들이 추가적인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상승 과정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매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신규 매수세를 꼬시기 위해서 만든 상승 구간인지는 우리가 시초가에 구분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조금 더 끌고 가면 되겠죠. 하지만 손바꿈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상승 파동이었다? 당연히 고점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러한 세력들의 의도는 내일 시초가 30분 수급에서 분명히 결정이 날 거예요. 만약에 큰손 세력들이 시초가 수급을 붙여주고서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세력들이 수급을 붙여주지 않고 관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라도 손바꿈을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 큰손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만약에 큰손 세력들이 더 이상 수급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손바꿈을 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는 곧바로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한광통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대안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 최고 타점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잡아드릴 거예요.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고요.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고점 매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딱 2명 알아요. 신 아니면 사기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실망할 게 없는 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지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수급에서의 신호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런 거냐면 대한광통신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이 신호 하나가 띵 나오면서 그대로 주가가 하락을 할까요?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어느 누구 하나 수익률을 가져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수급에서 신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세력들의 이탈이 조정을 만들기 때문에 신호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을 잡아갈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까지 증시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깡통 많이 찼거든요. 하루하루 힘들었고 정말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한번 당했었던 리스크에 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한광통신 구독자분들과 내일 시초가부터 같이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도 구독자분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한광통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한광통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증시 자체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 이 상승 추세가 꺾일지 모른다 걱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증시가 그대로 하락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결국 증시는 뭐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과연 증시 자체의 반등이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만 만들어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전 전부터 반등의 시그널은 분명히 존재하고 증시 자체는 상승을 한다고요.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신호가 만들어졌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이 바로 시장 회복주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시장 회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증시 조정이 나오기 전에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가 물려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신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란 전쟁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고유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석유주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비싼 가격으로 기름을 파니까. 그런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생산자,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을 본다고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봐볼까요?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개의 기업이 유가를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AI,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강하게 구조조정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조업 기업들이 AI 기업만큼 강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까지 유치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세력들이 2차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 이후로 매집을 하던 과정 중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세력들도 물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보여주지는 않겠죠.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서 가지고 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한광통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급등주는 종목명을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기술, 원익홀딩스, SK증권 이렇게 대장주가 될 줄 알았나요? 강한 상승 보여줄 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종목에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힘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종목명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